자, 오늘 많은 언론들이 이준석과 윤석열 진영의 갈등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주연 대선 주자와 심판 당대표가 뒤엉켜 탄핵까지 들먹 야권 내부 분열 암담 윤석열 측 이준석 겨냥 탄핵 거론 윤 직접 나서 형식 사과 30대 대표 직설 합법이 불란 불시 대여 투쟁 않고 내부로 총구를 돌린다. 매경 윤캠프 이준석 탄핵 사과했지만 야 갈등 최고조. 자, 동아 윤캠프 탄핵 발언에 윤석열 이준석 쌓인 갈등 폭발. 윤측 후보 토론 비판 중 이 탄핵 언급.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것.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여권을 향해서 싸워야 될 제1야당의 대선 경선이 야당 대표가 불을 싸지르면서 내부 싸움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 지금 한국 정당사 초유의 다중분열, 동당의 원로들이 부끄럽고 암담하다라고 이야기하며 내년 3월 9일 대선까지 7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적전 분열 때문에 노골적으로 분열상이 외부로 노출되면서 당내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윤석열 진영과 지금 이준석 간에 연일 싸우고 있는데 입당을 하기 전에 압박을 하고 무시하던 때부터 시작해서 이준석이 윤석열 측이 기습 입당을 하고 또 경선준비위원회가 예비후보 토론회를 하려는데 윤 측이 난색을 표시했고 또 대선 후보들 불러 모아 뭔 놈의 자원봉사하거나 회의를 하려니까 윤 측이 가지 않고 자 그러면서 경선준비위원회와 이준석이가 월권했다고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이 윤 측을 대변해서 이준석과 충돌을 했고 유승민 측이 김재원 최고위원을 친윤 감별사라고 하고 그러자 이준석이가 유튜브 방송에 지난 3월 대표되기 전에 나와 내가 유승민 되면 당권을 잡을 거야. 안철수가 서울시장 되고 윤석열이 대통령 되는 것 생각하기도 싫다. 이런 말들이 다 공개되고요. 그러다가 12일에 신지호 전 의원으로 윤 측의 정무실장이 라디오 인터뷰하다가 경선준비위원회의 토론회 개최 문제점을 지적하다.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법률가 헌법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탄핵도 되고 그런 거 아니냐 하면서 이준석이에 대한 탄핵 이야기까지 꺼냈고 이러다 보니 이준석이가 탄핵 이야기까지 꺼내는 걸 보니 그동안 오라 하면 안 오고 보이콧하고 지도부 패싱하고 하더니 목적이 뭔지 드러났다라고 이제 싸우고 자 이러다가 이제 이 또 최재형 캠프의 박대출이가 경선 전에 갈등과 분열을 키우는 사람은 다 물러나라고 양쪽을 싸잡아가고 이야기를 하고 또 탄핵이라는 말을 하니까 박근혜 탄핵하고 연관됐다고 또 그걸 연결해서 시끄럽게 하고 이래가 당이 안팎으로 완전히 불난 호떡지처럼 돼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싸우는 거는 본질이 뭐냐라는데 왜 싸우느냐. 그러니까 결국 대선에 후보가 되기 위한 부분에서 당의 후보를 만드는 경선 절차 방법에 대한 헤게모니에 대한 불신이 극명하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준석이가 전당대회에서 당선이 됐지만 그 당선된 부분에 대한 그 효과는 다 사라지고요. 이제는 이준석 스스로가 싸움질을 해대면서 입을 가벼이 놀리고 적과는 싸우지 않고 자기 내부를 향해서 총질을 해대고 가볍기가 한정이 없는 행태를 보이면서 또 각종 당 대표라는 게 라디오니 TV니 가리지 않고 출연을 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면서 또 페이스북으로 실시간으로 글을 올리고 지가 주연을 해먹으려고 하고 대선 후보들을 조연처럼 만들어가고 있어요. 자, 이러니까 당내에서 대여 투쟁에 나서야 될 당 대표가 총구를 왜 당내로 돌리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그리고 윤석열과 갈등이 불거진 후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간 이준석이가 페이스북에
27건의 게시물을 올렸는데 당내 갈등이 15개로 27개의 절반을 넘었고 성주 간첩당 등 여건을 겨냥한 것은 3개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줄 서지 않은 일반 의원이 보더라도 사령관이 부대 지휘를 안 하고 소총을 들고 자기 진영 내 총을 쏘고 있으니 전선이 어딘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이제 이준석의 사부라는 김종인이까지도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되니 가급적 말을 안 하는 게 좋겠다. 지금 그리고 유승민도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말을 줄이고 생각을 좀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물론 윤석열도 문제가 있다. 그 측에서 이준석을 자극한다 이러지만 저는 객관적으로 제3자, 내가 뭐 윤석열이는 비판 안 합니까? 이준석이도 비판하고 둘 다 비판하죠. 다 대권 승리하라고 비판했던 거죠. 그런데 제 입장에서 보면 초반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준석이가 윤석열을 씹어댔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진영에서는 이준석이가 김무성도 만나고 유승민하게 특수관계로 봤을 때 결국 윤석열을 죽이려고 저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이가 하는 말이 다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이준석이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으면 공정하게 하고 또 대선 후보들을 예우하고, 솔직히 정치라는 게 계급으로 하는 거지만 이준석이가 저 앉아있는 계급은 왜 저리 됐는지 의문이고, 대선 후보자들이 받고 있는 지지율은 안정적으로 평가받아서 받은 지지율이잖아요. 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보자면 대선 후보들이 이준석이가 자기들을 오라가라 또 지 맘대로 뭐 설치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현재 이 야당이 돌아가는 꼬라지가 그냥 아래 위도 없고 거의 시장의 생 양아치판이 돼 갖고 있어요. 시장 장터에 가서 장돌배기들이 서로 간에 아래 위 나이도 없이 그냥 싸움질을 해대는 행태와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러면 원론이 뭐니 있어가지고 수습을 해야 될 건데, 저 당 안에 권위가 있는 원로가 없어요. 원로라고 하는 것들도 대선판에 다 줄을 서서 장난을 쳤던 갱력들이 있다 보니까 저 당 안엔 전통도 없고 원로도 없고 권위도 없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당이 그냥 송두리째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보면요, 이준석은 똥당을 말아먹을 겁니다. 대선을 말아먹을 겁니다. 내 감이 좀 있는 사람 아니에요? 다들 이준석이 될 때 세대 교체니 뭐 야당의 지지율을 높이니 대선까지 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교두보가 확보되었다. 국민들이 야당을 보수 기득권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했다지만 지금 시점에서 이준석이가 당 대표가 되고 난 뒤에 지금 2달이 넘은 시점에서 이준석한테 어떤 이미지가 남아있어요? 이준석으로 저 당에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이준석이가 대표가 되고 난 뒤에 무슨 투쟁을 문하고 했어요? 당 대표는 경선에 관한 것은 경선위원회에 맡겨놓고 자기는 대선 경선만 있는 게 아니라 대선 경선까지 싸우면서 가야 대선에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는 당을 끌고 가면서 여당과 싸워야 되는데 이준석이가 싸운 게 어디 있어요? 거의 여당의 따까리처럼 놀았고, 문재인이가 얼마나 좋았으면 이준석이가 되자마자 전화를 연결하라고 안 받으니 이처리 시켜서까지 했겠어요? 여태까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자가 어떻게 갑자기 TV 평론가 수준에서 제1야당의 대표로서 당선이 될 수 있었는가에 대해 생각을 안 해봅니까? 이준석이를 주물러서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여권의 입장이 이준석을 당대표로 만드는 전당대회에 관철됐다면 앞으로 똥당에서 대선 후보를 뽑을 때 그때도 문가리가 아주 무난하게 우리 후보하고 싸워가지고 한 20%대 득표하고 적당히 질 자를 후보로 뽑아라, 이렇게 오다를 내리면 저 당 안에서는 결론이 그렇게 갈 수 있다라고도 보이지 않나요? 그런 고민은 한 번도 안 해봤나요?
근데 이 야당 지지자라는 자들이요, 수준이 너무 낮아가지고 누가 되면 몰려다니면서 박수치는 이런 부분에 익숙해지고 권력에 그냥 줄 서거나 찬양하는 데만 익숙해져 있어서 저것이 갖고 올 엄청난 파국에 대해서 되돌릴 수 없는 파국에 대해서 고민하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같은 애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요, 저 똥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 수준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